자, 삼포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그나마 맨 처음에 포트폴리오 주셨을 때보다는 종목 숫자는 좀 줄은 것 같아요. 5종목, 10종목, 15종목, 16종목에서 지금은 5종목, 10종목, 11종목. 그나마 일부 줄었고, 그리고 그때 주셨을 때의 비중 합 대비해서 한 10% 늘어나신 게 이게 수익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쪽 줬는지 날짜를 참 우리 직원분도 주시면 좋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지금 근데 포트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좀 솔직히 제가 답답한 게 아쉬운 거죠. 아쉬운 게 이제 회원님들께서 수익이 좀 극대화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과금까지 하셔서 들으시는 거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고. 근데 맨 처음에 주셨을 때 포트에서 분명히 제가 현대차는 주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주력입니다죠. 그 12.4%이신데 그걸 늘리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고 20%까지 최대. 그다음에 범한 퓨어셀은 정리의 기준을 무조건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게 뭐 종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그때는 38,0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42,000원으로 돼 있으세요. 매매를 하시고 더 위에서 사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비중은 조금은 줄어 있으신 것 같네요. 범한 퓨어셀. 그리고 현대차가 비중을 늘리라는데 현대차는 아예 없으세요. 아예 없으시고 모비스의 비중을 좀 늘리셨는데 우리는 모비스보다는 뭐 어찌됐건 모비스가 더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모비스 현대차가 없고 모비스 비중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코리아 FT 또 아니 왜 이걸 정리를 안 하셨지? 모르겠어요. 정리 안 하시고 뭐 더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수 평균 단가가 왜 계속 달라지죠? 3,642원이셨는데 4,890원으로 주가가 올라온 건가요? 그 다음에 세비캠은 뭐 정리가 되신 것 같고 LG전자 기준의 비중 확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LG전자도 없고 LG전자도 이게 첫 번째 기준이 지금 뭐 안 계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삼포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언제 왔는지 확인이 되면은 날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날짜 대비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HMD 테크는 정리가 되셨고 코스모화학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정리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38,000원에 편입하신 물량인데 그리고 대명에너지 정리가 되셨고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중을 더 사셨어요. 18%까지. 우리는 손절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는 78,000원이시고 지금은 이제 116,000원이신데 뭐 개별 기준에서는 뭐 설정을 잡으실 수는 있지만 방안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지는 않고 있고 NK맥스도 정리가 되신 것 같고 화신 정리되신 것 같고 현대제철 정리되셨고 모트렉스 정리되셨고 소환기계 공업 정리되셨고 PH 정리가 되셨고 근데 그거 이외에 뭐 방안하고 상관없이 3기 편입하셨고 그 다음에 뉴그레크 편입하셨고 후성의 경우에는 글쎄요 우리는 들어가서 전량차익 실현하고 이제 뭐 좀 한 발짝 뒤에 있는데 후성이 더 변동이 나온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볼게요. GS 글로벌 우리는 없고 어디서 이런 종목이 다 튀어나온 거죠? SPG, 성일하이텍 기존에 없던 종목까지 다 튀어나와 있으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기준에 날짜 확인되나요 지금? 날짜 확인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어찌됐건 현대차의 기준이 지금 신고가잖아요. 52주 신고가가 203,500원이고 최근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7월 이후에 지금 9월 2일이 203,500원이고 어찌됐건 그 이후에 뭐 주가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대박 수익을 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주력주의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에서 에코프로처럼 주력 업종군으로 섹터로 설정해서 가져가는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추가 수익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현대차 없으시면 편입 기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범한 피어셀 정리된 종목이긴 한데 빠르게 넘겨볼게요. 얘 이좋은 장에 지금 이러고 있죠. 응? 잘 정리하신 거잖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그 가지고 계시니까, 코리아 FT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어떻게 늘어났죠? 줄어드셨네요. 5%대로 그나마. 그러니까 이쪽도 언제 기준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체격이 맞다면 2월 말에도 행사를 오셨었으니까 날짜만 좀 확인할 수 없나요? 이 포트 보내주신 날짜? 첫 포트니까 처음 뭐 가입하셨을 때 기준이실 수도 있는데 가입하신 날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날짜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어찌됐건 어느 가격에서 설정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42억짜리라 그랬죠. 코리아 FT. 이건 그냥 무조건 매도입니다. 냅뒀다가 그냥 뭐 수익 나면 땡큐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래가 터질 때 비이성적인 흐름 만들어 놓고 이 거래가 끝난 이후에 거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것처럼 정리입니다. 뭐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할 이유 자체도 없고 세비캠의 경우도 똑같은 2차 전지다고 할지라도 거래 대금이 지금 완전히 다 죽어 있죠. 그 똑같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도 마찬가지고 거래 대금이 터졌느냐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죠. 또 뭐 이건 잘 정리되신 거고. 그다음에 LG전자는 이거 왜 정리하셨을까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2월 초순에 가입하셨으니까 LG전자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이럴 때 편입되셨으면은 뭐 그때 이후에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 편입이 되셨다 할지라도 전혀 최고점 대비 7% 밀려 있는데 분할 매수해서 지금 아예 비중이 없으세요.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셔야죠. 그리고 MDS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MDS 같은 경우가 2월 10월 10일이면 요때 기준에서 요럴 때 이제 뭐 잘 정리하셨어야죠. 지금은 거래 없죠. 끝. 다 해먹고 뭐 나갔나 보죠 뭐. 끝. 그럼 다행히 지금 안 갖고 계시고 그다음 코스모하고 뭐 우리 종목에서 맨날 봤던 종목이고 가장 최근에 차익 실현 범위를 재차 설정을 잡아드렸고 언제든지 변동성 매매 우리가 잡아갈 수 있고 얘가 오늘 물려 내려간다고 해서 얘가 끝이다? 정점 찍고 조정받고 이것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거 확인하는 데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의 비중을 늘리셨는데 뭐 현대차 기아 강하니까 현대 모비스도 강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여간에 앞으로의 기준에서는 기아와 현대차만 봅니다. 당분간 그들이 신고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모비스는 글쎄요. 현대차에서 옮기시고 21만 원에서 한 만 원 올랐으면 5% 수익이신가? 현대차는요. 그 이상이죠. 어찌됐든 2월달 기준에 17만 5천 원에서 15,000원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리는 현대차로 가져가고요. 대명에너지 뭐 정리 잘 되셨고 엊그저께 방에서 보니까 대명에너지 다른 분도 갖고 계시는데 얘를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거래대금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 그 다음에 NK맥스도 뭐 정리되셨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다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전부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 정리하고 나서 다 곤두박질 쳤고 화신 정도가 지금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2월달 기준에 화신도 거래대금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 없죠. 없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 이건 모르겠어요. 제 손을 벗어난. 그리고 이제 화신의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자동차 부품업체고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차 기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와 화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추세가 있으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셔도 상관없겠다. 나머지 종목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가져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없으신 걸로 나와 있고 현대제철, 모트렉스 전부 다 정리하셨고 현대제철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이고요. 우리도 그 모트렉스 기준에서도 얘도 뭐 굳이 가져가실 이유가 또 신규적인 접근하실 이유가 그닥 서암기계공업 만약에 이런 데서 수익을 나시면 결국은 가지고 계신 자산 대부분을 이런 데서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날린다는 표현을 해요.
날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700억짜리예요. 어? 여러분들 지인 몇 분 딱 모이시면 이 회사 대주주 됩니다. 어? 뭐 전체 대주주가 59.56%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요 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매집을 하고 이걸 누가 건들겠어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이렇게 깐짜간목 나오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얘가 어떤 기준에서 얘가 주가 강세가 나올 수 있겠어요. 펀더멘털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정리 기준이 맞는 거고요. PHC 같은 경우에는 뭐 얘는 뭐 거래 정지였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 기준 잡고 대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없던 종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게 생기셨죠? SK 하이닉스가 생기셨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평균 단가가 88,920원이에요. 88,920원. 그러니까 일봉으로 놓고 볼 때 요 정도 자락에서 편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자락. 평균 단가니까 88,920원. 가장 최근에 편입하셨던 아니면 고점에서 2월 달에 편입하셨다가 눌려졌을 때 추가 편입으로 단가를 낮추셨던, 지금의 추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만 보세요. 오늘 화요일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수목금 조금만 더 탄력 받아주고 OMA 20MA 거래량까지만 일단 터져주고 최소 그럼 2천만 주 이상이 터진다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 거래대금은 얼마? 2조 원에 채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최근 거래대금의 최상입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또 거래 또 터지면 돼요. 95,000원 넘길 때 거래 한번 또 실어주면 됩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띠고 있죠. 하이닉스 비중 14%이신데 오케이, IT 비중 조금 더 늘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현대모비스 받고 우리는 현대차 기준에서 또 개별 기준의 기아 기준에서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모비스는 조금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3기라는 종목이 1292억인데 어디 혹시 다른 쪽에 리딩 받으시는 거 있으세요? 환불하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쪽 리딩 받으시는 게 있거나 하시면 환불하시고, 뭐 방송 보다가 누가 좋다고 해서 편입했었다라고 한다면 방송 앞으로 2번 다시 케이블 TV 주식 방송 보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거도 보지 마세요. 윤정도 거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들으면 되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마케팅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윤정도도 못돼 먹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 이걸 누가 왜 사려는 거예요? 무조건 정리인 거지. 이걸 누가 왜 사려는 거냐고. 이때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질 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시장이 어려울 때 거래대금이 없을 때 기준이지. 지금 시가총액 1288억. 시가총액이 작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도 없는 얘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아, 상한가 한번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겠냐고 얘가. 여기서 어디서 사신 것 같은데 3,000원대 사셨으면 왜 사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얘가 상한가를 가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상한가 가서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면 3개월 6개월 못 가신다니까?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그 친구들 곁에도 가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를 매수하라고 매수 사인을 주거나 방송 갖고 나온 애들, 그게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죠. 어? 자기 종목에 대해서 매매나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었겠냐고요. 응? 여보세요. 로또 1등은 참 그냥 이런저런 안 받아야 되는데, 어? 지금 오늘 거래 터졌습니다. 이게 거래가 분석이 되는 거래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3%님께서 이 종목을 만약에 한 10% 갖고 계셨다. 지금 비중이 얼마야? 이게 기준 3기죠. 7.5%면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됐건 3%님께서 얘를 좀 많이 사줬다. 얘 두들겨 패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누군가 여기서라도 이거 10만 주, 20만 주 갖고 있어봐야 몇 억에, 100만 주 갖고 있어봐야 33억 분이 돼요. 막말로 100만 주 갖고 있을 사람이 없나? 방 안에서도 수두룩해요, 우리도. 그 물량 때리면 어떻게 될 거야? 환급성도 없고 그 거래가 지금 소진될 수도 없는 종목. 뭐 100만 주도 필요 없어. 10만 주 하면 얼마? 3억 3천. 그게 뭐 방 안에서 지금 한 분이 사셔도 다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오늘 10만 주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플러스야?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 돼요? 하루 종일 매수매도 다 해서 55만 주짜리 매도입니다.
이 종목 자체를 언급한다는 자체,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자체, 이건 무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뉴프렉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부터 갖고 오신 종목이 아닌데, 가격대가? 누군가가 매수 사인을 준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선가 가입을 하셨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보셨든지, 그 방송국, 아유, 진짜. 케이블 TV가 솔직히 윤정도도 나가지만 그게 무슨 방송국입니까, 케이블 TV가? 1684억짜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 10만 주 갖고 있어봐야 7억 분이 더해요. 솔직히 방 안에 한 분이 사셔도 돼. 우리 VVIP 방 안에 계신 분이. 그 10만 주 얘 때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 되냐고. 되지도 않는 거를 꼬맹이들이 지들 돈 몇 천만 원 매매하다가 다 까먹고 전문가 한답시고 깔짝깔짝 대다가 지들 돈도 없는 친구들이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뭐 대박 났어요, 거래 터졌어요. 그런 걸 왜 듣고 계시냐고, 자산이 크신 분들께서. 이게 분석이 되는 종목이에요. 저평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외국 기관이 다 샀겠지. 거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대박을 내고 싶은 거죠. 이런 종목은 안 무섭고 에코프로는 무섭나? 이런 종목은 안 무섭죠? 에코프로는 무섭죠? 그럼 되겠냐고요. 그리고 얘는 끼도 없어요.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따블 뿐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끼가 있으면 한 방에 가야지. 안 돼요. 전략 매도입니다. 아까 코리아 FT 말씀드렸고, 범한 퓨어셀, 코리아 FT도 전략 매도라 그랬고, 범한, 이거 누가 이걸 다 사라는 거?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전략 매도예요. 이거 어떻게, 얘를 지금 평균 단가가 최근 그냥 주가를 가지고 주셨나? 아닌데 옛날 거 같은데? 42,000원? 먼저는 38,000원을 주셨는데 아마 나누어서 사신 물량이 있어서 그러신가? 어쨌든 매도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이럴 때 작년에 잠깐 거래가 수반됐을 때 한번 이슈가 터져서 뺑뺑이 돌렸으면 그때 한번 잠깐 보는 거지. 이게 뭐 낙폭과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뭐 펀더멘탈적으로 이걸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주주 지분 멀쩡하고 정상적인 업체일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업체인 게 에코프로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니 LG화학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신 오늘 14% 오르니까 그게 많이 오른 거야? 오늘 하루에는 오버슈팅이 될 수 있지만 걔는 부담이 되고 얘는 그냥 막 편해요? 안 된다니까. 매도. GS글로벌 매도. 2200억짜리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GS 계열사면 뭐 나쁜 회사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이슈를 가지고 이 당시에 미친 듯이 거래가 터졌어. 5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게 끝이에요. 지금 보니까 불과 한두 달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때 대형주의 기준에 꺾어질 때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소형주는요. 분명히 제가 대형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일 때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에코프로가 밀려내려면 최소 한두 달 걸린다고 그랬어요. 고점 인식하고.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이 있겠지. 20% 정도는. 이런 종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지들이 겁이 나니까 에코프로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오늘 매수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잠시만요. 포스코 퓨처에 지금 뭐 떴나? 갑자기 왜 변동이 나오죠? 죄송합니다만.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매수사인 나갈 수 있으면 매수사인 나가야 되니까. 오늘 거래량 나쁘지 않고 분봉 기준에 거래 툭 건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전체 거래량 부분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만 유지하면서 더 빵빵하게 올라가면 땡큐 하면 되죠. 땡큐. 이런 종목을 사시라고요. 이런 종목을. 방 안에 주력주 다 있는데 방 안에 주력주 막말로 이거 하나도 없고 남들 다 그냥 입 째져가지고 행복하다. 윤정도 저렇게 악서도 아우 목소리도 듣기 싫지만은 그래도 수익 나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같이 들여다보겠다. 야, 종목 검색 이거 희한하게 기아가 나오네.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종목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다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 그리고 1시 이후에는 보지도 않는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LG화학 나왔고, 왜 현대차가 없으셔야 돼? 하이닉스는 갖고 계시지만 LG전자도 다 정리되셨고, LG화학은 아예 없고, 포스코 퓨처엠도 아예 없고, 몇 달째 갖고 오는 종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윤정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 윤정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으신데 과금하시고 돈이 아깝죠. 과금 비용이. 윤정도 막 수익 내는 것만 막 그것만 배 아프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 제 책임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신뢰가 떨어졌으면은 이런 종목은 갖고 계시는데 방안에 주력주는 하나 SK 하이닉스 한 종목 있으신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연구원 오면 연구원 박살 나는 거야. 오늘 그냥 방송 끝나고 오면 피눈물 흘리게 막 포트폴리오 그럼 자주 받아가지고 포트폴리오대로 이게 안 돼 있으시네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지. 그게 대형주고 뭐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면 몰라. 이건 뭐 시가총액 초소형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만한 아니 자산이 작더라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들어가냐고. 응? 매일매일 그 악을 쓰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매수 사인을 내고 예전에 매수 사인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유지하세요. 대바닥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이게 무슨 대바닥이야 이게. 이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얘는 변동이 나오질 않아요. 2,000원짜리 5,000원뿐이 못 만들었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2,000원짜리 5,000원뿐이 못 만든 게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올려봐야 무슨 부귀영화 얼마나 나온다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LG화학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갖고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들 이슈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거래대금이 3위까지 들어 올려졌다니까요. 정리입니다. 예? SPG 정리예요. 윤정도가 다른 애들처럼 뭐 그냥 뭐 갖고 가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게 여기서 지지가 돼. 이게 뭔 지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얘는 그나마 좀 낫네요. 7,300억이고. 근데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제가 볼 때 힘든데. 그렇다고 수급이 들어와? 저평가라고 논할 수 있을라나요? 뭐 대주주집은 39%고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죠. 전기 장비 업체이고 PBR 3배짜리를 이걸 저평가라고 보실 거예요? PBR 3배짜리를 L전자 다 파셨죠? L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냅니다. 얼마? 80조를 냅니다. 80조를 매출을 내고 PBR이 한 배예요. 자산 가치하고 같은 수준에서 움직여요. 조금 전에 SPG는 3배 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PR 부분에 있어서 영업마진율이 얘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장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움직이면 그냥 막연히 대형주라 못 가. 이게 아니라니까. LG전자 12월 23일 거 안 보여드렸어요. 20년도에. 약보합 9만 원에서 그날 그냥 상한가 하는 거. 물론 그때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력주의 비중은 갖고 있어야죠. 갖고 계셔야죠. 그러면 SPG가 이게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이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사러 그랬는지 난 그 친구를 알고 싶어.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여서 그걸 윤정도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우리 어릴 때 얘기하는 것처럼 양심에 털난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 거래대금대 없는 거를 그나마 얘는 좀 나. 조금 전에 종목군들 시가총액 700억 800억짜리 안 됩니다. 응?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2조 2천억까지 2조 원 올라갈 때 2월 28일인가요? 아니 3월 2일이구나. 3월 2일 날 그날 하루 반짝. 농담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 나와요? 그날 이후에 거래대금 나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선행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들여다보고 거래 터지는 날 들어가십시오. 거래대금 지금 나왔냐고. 그 나왔냐는 규모의 거래대금이요. 얼마예요? 이 정도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1,750억? 1,750억 갖고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 20여 안에도 못 들어온다 그랬죠.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가 거래대금 20여 안에도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안 된다니까. 코스모화학이요. 지금처럼 시장 더 강해지기 이전에 코스모화학이 하루 거래대금 3천억, 5천억씩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기준에 3만 원이면 이게 1조 넘기는 거고 2조가 되려면은 3,500만 주짜리잖아요. 조금 전에 성일하이텍이 얼마? 1조 8천억이죠. 그러면 1조 8천억의 기준이 잡히려면 얼마? 5만 원이면 1조 8천억이야. 5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가는 거. 지난주 월요일 날 54,300원에서 상한가 가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 거래되면 얼마 터져요? 최소 5천억씩 터지죠.
근데 거래대금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일라이트에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순환성으로 놀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고 싶다. 그거는 뭐 선택하셔야죠.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종목이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후성. 후성 마찬가지예요. 후성 얘가 며칠이었지? 이날이죠. 하여간에 정확히 이날 5%에 포착되고 28%간 날 우리 전량차익 실현했죠. 했잖아요.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에 왜 마음대로 들여다보시고 마음대로 매매하시는지 아니 이해를 못해. 거래가 터진 날 거래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시죠. 그게 논리잖아요. 윤정두가 후성이 끝내줍니다. 이 업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신문 기사 쪼가리 읽어주는 거 안 하잖아요. 윤정두는. 신문 기사 쪼가리 읽어주고 이거요 회사 끝내줘요. 이거 편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장난하냐고 윤정두가. 안 하죠. 안 하는데 왜 그런 말장난에 노관하시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후성을 또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윤정두가 들어가래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 오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16,700원. 우리 차익 실현하고 다 나온 자리인데. 근데 매수 단가가 16,700원이시다? 아닌데. 근데 후성 한번 내가 캡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후성이 문자 사인 무지하게 나가지 않았나요? 그 문자 사인 3월 29일이네. 3월 29일 날 문자 사인 나온 거 캡처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후성. 그 우리가 좀 늦게 나오셨나? 14,000원대. 14,000원대인데? 후성 보여드릴게요. 그럼 윤정두가 혼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리딩을 해드리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렸길래 과금하신 분들이 고객분들이 이거 뭐 환불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신뢰가 없으면은 매수사인 나가는 건 단 하나 종목이 몰라 다른 데 따로 있으시고 이것만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중으로 뭐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후성 지금 문자 사인 나온 거 한번 봅시다. 보시죠. 아니 우리가 이 후성이 저 29일 날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엄마 땡큐 합니다 하고 문자가 14,550원, 14,600원, 15,440원, 15,420원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16,500원을 걸어드리고 매매 사인을 3월 29일 날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16,700원이 되죠? 그 이후에 매수 사인 나간 게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아니라 연구원분들 다 혼나야 되고 이게 될 일이냐고 지금 이게 강연회를 2번이나 오시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케어를 못 해드린 거지. 1대1로 문자 사인 드리거나 이건 불법이고 그건 큰일 날 얘기고 이거 저 23일 날 거 다시 볼게요. 야, 이런 거는 윤정두가 문제인 거예요. 윤정두가 혼나야 돼. 오늘 농담이 아니라 장 끝나고 연구원분들 다 집합인 거야.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지금 종목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2달이 넘으셨죠 이제. 2월 10일부터 3월 10일, 4월 11일인데 어떻게 관리를 윤정두가 해드렸으면 후성 여기 있잖아요. 종목 검색해서 5.58에 나와가지고 이날 무지하게 문자 이런 식으로 문자 4번이나 나가고 오늘의 LG화학처럼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잡아드리고 근데 포트폴리오라고 딱 왔는데 우리 주력 종목 SK 하이닉스 하나 딱 있어. 11종목에서. 이거 누가 들으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디 가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지금 접속 안 하고 계시네. 영상 올려드리면 되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트폴리오 방한거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들 많아요. 글은 아주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래되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오래되신 분들께. 오랫동안 지금 같이 가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란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분이 이탈하셨어. 마지막에 손절을 하니까 이탈을 하셨다고. 우리 손절 어디에서 했어요? 13만 원대, 그 다음에 11만 원대인가? 그럼 평균 12만 원대 손절한 거예요. 손절하고 뭐 바닥 여기서 다지고 있는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련 버릴 때 미련 버리자 그랬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날 상한가부터 해서 1월 28일 날 상한가부터 해서 또 2월 달
상한가 찍은 날부터 해서 이거 다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다 잡아먹고 다 수익 내고 마지막에 거래가 이렇게 급감했는데 윤정두가 건방 떨고 까불다가 마지막 자랑 물량 그거는 그러면 손절합시다라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근데 그거 손절하기 싫다고 주력주 다 있는데 주력주 하나도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만 크게 늘려놓고 이거 그냥 운 좋게 이렇게 돌리면 이거 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얘 거래대금 여기서 한번 안 쳐주겠냐고. 그렇게 해서 쳐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한번 시세 나오면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꼬리에도 안 팔고 이런 꼬리에도 안 팔고 추세에서 거래 없이 무너지는데도 안 팔다가 차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거 다 AS 받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수익 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내 종목군들도 저런 거 많은데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수익 내시라고. 이런 수익 이런 종목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오늘은 LG와 기아에서 매일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서 14% 수익 오늘 당장 편입했나? 주력주의 기준이잖아요. 야 이거는 심각하다. 응? 이거는 심각해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점을 찍으면 여기서 폭락 막 순식간에 소형 잡주처럼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반등 좀 나오다가 고점을 넘겨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1조씩 터진 거예요. 1조. 1조 터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넘길 때 만약에 거래가 없으면 무조건 정리야. 근데 정리하시겠냐고 지금. 마지막 자락에 이 수익 다 내드리고 마지막 자락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합시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자락에 손절합시다 하면 같이 움직이시고 따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에 비중을 이걸 늘려버리시고 지금의 기준에 흐름을 가져가시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 당시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 안 나왔어요? 이 당시 기준에 매번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는요. 농담 아니라 안 나와요. 3월 16일부터 한번 볼까요? 16, 그 다음에 17,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23일. 이게 아니 2월 말부터 한번 볼까? 2월 말에 이거 상한가 뭐 23% 찍을 때 2월 27일 날부터 한번 27일 날 게 있나 모르겠는데 3월 달 거부터 있겠구나. 3월 달 거부터 종목 검색기에 나오면 버겁더라도 그럼 그때 따라 붙으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그냥 막 비중을 잘 늘려. 지금은 그럼 되겠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찾아봅시다. 3월 23일 날이 그때 15만 원 찍은 날인데 그날 우리가 들어가서 마지막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서 안타깝지만 12만 원대 11만 원.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부터 나오네요. 84,500원에 저게 얼마 갑니까? 15만 원 같잖아. 그러면 그 수익 내고 빠져나오면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16일 날 나오고 10만 1,600원에 그리고 11만 9천 원에 6%에 또 나와서 21.91까지 올라오고 17일 날 꼬리 달리면 전량차익 실현이죠. 그러나서 20일 날 12만 3,300원에 나오고 그때는 계속 거래가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일 날 나온 거를 15만 원 찍은 거를 거기서 차익 실현 못 잡아드렸죠. 15만 원 찍은 거를. 그러고 나서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고 나서 그날 이후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안 날아가서요. 뭐가? 에코프로 BM 우리가 4월 달에 매매 안 했습니까? 주력주 지금 현대차, LG와 하이닉스 멋들어지게 날아가 주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시냐고요.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죄송스러워서. 나 이거 바닥 지지로 보고 살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시고 얘가 펀더멘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삼성그룹에서 지분 2% 지분 들어온 거요? 2대 주주로 올라온 거? 삼성전자에서 15% 지분 갖고 있는 거? 추가적으로 매수한 거? 그게 펀더멘탈을 개선시켜 PBR, PER 보세요. 성장주? 뭐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이테크 솔루션인가? 이건가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삼성전자 2대 주주야. 얘도 15.92 갖고 있어.
2017년도에 비이성적으로 한번 변동이 일부 나왔었죠. 무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케이, 로봇 관련 좋아요. 우리 맨날 오늘도 악순 것처럼 거래대금 터지면 들여다보는 거 기준 잡은 거 아니에요? 없는데. 아, 이게 앞으로 끝나줄 거고. 그럼 뉴스 쪼가리 나온 거 아니야? 뉴스. 공시 나왔어, 공시?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죠. 뉴스 아니에요, 뉴스. 그럼 뉴스 때문에 변동이 한 번씩 나왔던 부분에 외국인이 산 게 있어요? 기관이 산 게 있나? 누적적인 수급이 막 뺏긴 게 있어? 없죠. 없는데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가 대박 줍니다. 고점 대비 낙폭 과대 얘가 지금 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보면 하방을 잡았으니까 폭등이 나온대? 어느 정신 나간 친구가 그래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어? 큰 형들이 이거 대주 지분 64%짜리를 큰 형들이 매집을 해? 뭐 M&A 하려고? 말 하나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정리하세요. 비중 줄이시고. 난 투자에 못 팔겠다. 그럼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비중 줄이세요. 언제 줄이나요? 뭐 오늘 장 마감이니까 저점 대비 뭐 저점 재차 이탈되면 줄이시든가. 도저히 여기서 못 줄이시겠다면은. 그리고 내일 기준에 뭐 기도해야죠 뭐. 그리고 비중 많이 갖고 계신데 굳이 제가 이걸 무조건 조정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갖고 계시는데. 내일 거래 좀 터지고 최소 거래량 얼마요? 최소 거래량 3천만 주에서 5천만 300에서 5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300만 주 갖고도 솔직히 택도 없고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래야 원하시는 변동성 나옵니다. 그게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때 기다려서 대처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 오늘 에코프로 개장 초에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멋들어지게. 근데 그거는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왜 에코프로를 무서워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분명히 5만 주, 10만 주 거래량 5분봉에서 터지고 돌리면 그때 본다 그랬죠. 5만 주 넘겼어, 안 넘겼어요? 넘겼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 주를 언제 거드려서 아까 거드린 거 아니에요. 5만 주, 10만 주 넘기면 에코프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윤정두가 그냥 뭐 소설 쓴 것 같아요? 5MA, 20MA만 넘기면 된다 했죠. 얘가 무서워요? 근데 무슨 주식을 매매합니까? 얘가 무서운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거 그대로만 갖고 계셔야지. 수익률 대회 7번 우승한 사람이 변동성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거에 맞게 대처하셔요. 그거에 맞게 대처하셔야 된다고. 겁이 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고민 좀 해보죠 뭐. 농담이 아니라. 거래 터트리고 들어올리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거래 터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요. 자, 지금 매수사인 나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왜 갑자기 매수사인을 여기서 보고 나가느냐.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에 33만 원에 우린 차익 실현을 했어요. 30만 원에. 그 자리에 다시 사면 되지.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10만 주대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어떻게 됐다?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해서 매수했죠. 목표 주가 33만 원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더 센 친구를 잡아야 되지만 걔도 고민을 하고 편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계속 유지되면서 들어올리느냐,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그 부분만 확인할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얘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했지. 얘를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얘 끝내줘요. 얘 끝내주니까요. 이렇게 들어갔나? 아니죠.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라고요. 명확하게. 신규 편입자, 신규 엔드 추가 재편입이죠. 엔드 추가 재편입 얼마? 단기 5%로 원래 10% 비중인데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까지 추 확대할 수 있다. 오후장 늦게이니까. 그래서 2.5% 추가해서 5% 비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얼마에? 29만 7천 원에. 농담이 아니라 이거 뭐 농담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다 하셨잖아요. 하셨고 지금의 기준에 제로 베이스에서 이거 괜찮은데
우리 LG화학도 뭐 멋들어지게 수익 내고 있고 고점에서 많이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긴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 월등하고 거래 충분하고 그리고 1시 45분에 감사해요 볼게요가 있는데 그거 답변 좀 그게 그렇게 힘든가? 응? 다른 업무들이 그렇게 막 한 분이 좋다를 하긴 했어도 그럼 회사가 채팅방 운영 자체를 못 해야 되잖아. 어? 감사해 잘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라고 뭐 답변을 하나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원분들 제발 좀 부탁인데.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한테 그 채팅방이라도 좀 보고 좀 기준 잡아주세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진짜 화끈냥. 에코프로도 2.5%에서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에코프로 비하면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개선된 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5만 주 이상의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주면은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얼마큼 더 미끄러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 기준에서 두 종목 다 손절 범위만 명확하게 설정을 한다면 뭐 크게 무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여기 변동률에 대해서는 뭐 일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들여다볼 수 있다. 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에 편입의 기준을 잡든 78만 6천 원에 그죠? 78만 6천 원의 기준을 잡든 찍어주고 돌릴 때 기준을 잡든 어찌됐건 이거는 설정이 되면 다시 문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2.5%가 편입이 된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명확한 기준을 잡고 대처하십시오. 에코프로 BM은 안 되고 에코프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형 잡주는 된다? 그럼 마인드 완전히 이번에 바꾸십시오. 에코프로 BM 무너져 내린다? 에코프로 무너진다? 그럼 손절 범위 잡아놓으시면 되잖아요. 충분하게. 전화 주십시오.